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심도 있는 검증을 요구하겠지만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오영훈 지사가 공개한 제주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항공 수요의 적정성과 조류 충돌 위험 등 5가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서를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도 검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공항 활용 방안과 시설 배치 등 공항 기본 계획안에 빠진 내용을 포함시켜달라는 겁니다. 결국 찬반 단체의 요구를 골고루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단체가 요구해온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반 갈등 양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다.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찬반 단체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고심이 엿보이는 결단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 자체를 또 저희들은 환영하는 입장이고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도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시해버리면 국토부의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견 제출을 미루고 도민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굳이 주민투표 아니더라도 도민의 결정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제주도는 빠르면 다음 주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군 부활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률 체계에 맞는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주민투표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지만 주민투표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이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존 그 주민투표법의 절차에 따른 게 바람직하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시군을 부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고도의 자치성을 가지고 그 자치 행정을 편하는 취지에서 이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만드는 규정은 결국은 지금 과거의 규정을 사실 역행하는 거거든요, 구조를. 제주도가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해서 과밀화되는 우려도 있고 이러면서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을 조금 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뭘 좀 이렇게 특색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로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과연 전체적인 법 체계에 맞는지는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데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도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면서 제주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에 들어갔는데요. 이틀째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이 서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4년 만에 찾아온 엘니뇨로 어느 때보다 심한 더위가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떼약볕을 피해 그늘막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데워진 열기에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날씨가 더울 때 해수욕장 오면 제일 딱 좋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덥긴 한데 물에서 놀면 또 금방 시원해지고 놀다가. 장마가 끝나면서 제주는 본격적인 무더위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제주 지역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명인데 최근 이틀 새 7명이 더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노출된 환경에서 이제 피할 수 있으면 그 그늘지고 서늘한 곳으로 이제 옮겨서 휴식을 취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제주 전 지역에는 이틀째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보다 너무 더워서 놀랐고 너무 더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시원한 곳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4년 만에 엘니뇨가 발생한 가운데 올여름 폭염은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7.3도까지 오르며 7월 기온으로는 8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는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한편 괌 서남쪽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 저압부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달한 뒤 북서진할 것으로 예측돼 제주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강경흠 도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역 구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죄송하고 제주도민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지만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허가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제주시 아라동 을 도의원 선거구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3 관련 일반 재판 수용인도 직권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공항소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마을회관 등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 4.3 사건 피해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등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사실 조사를 거쳐 4.3 실무위원회와 4.3 중앙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정부의 양파 9만 톤 자율관세 추가 수입 계획에 대해 위성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위 의원은 최근 양파 가격이 지난해보다 12% 낮은 수준인데도 물가 안정을 위해 양파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양파 농가에 상처만 주는 일이라며 근본적인 양파 수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매매를 위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2026년 말까지 매매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제주도를 우선 매각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는데 오영훈 지사는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곳인 만큼 관광산업의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진 부품 결함으로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제주와 인천 항로의 카페리 운항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는 다음 달 9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선사 측은 한 달가량 화물만 싣고 운행한 뒤 해운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최종 점검받고 승객 운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도 수상한 소포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닷새 동안 대만 발송 우편물 36건이 신고됐지만 24개는 주문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도 폭발물과 생화학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수상한 소포가 상품 리뷰를 올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회 제주지역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쟁률이 평균 14대 1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의 공채 원서 접수 결과 45명 선발에 648명이 지원해 평균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공무직 행정 분야는 6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기 진통을 호소하던 임산부가 소방 헬기를 타고 전라북도로 이송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 반쯤 임신 34주 차인 임신부가 복통을 느껴 제주대병원을 찾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남은 병상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 헬기로 임산부를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했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제주 동부와 서부 경찰서장이 교체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31일자로 제주 동부경찰서장에 박현규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을 임명했고 문영근 현 서장은 제주청 해안경비단장으로 발령했습니다. 서부 경찰서장에는 오임관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을 임명하고 임상우 현 서장은 제주청 외사과장으로 옮깁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